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분석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안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수렴 프레임워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기획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컨셉 도출과 그 구조와 방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기획은 보시는 것처럼 생각의 확장과 수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 인식과 과제 도출, 구조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해결안을 위해 검토해야 할 대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확장된 생각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분석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데이터의 단순한 나열은 결코 해결안이 될 수 없습니다. 논거를 열거하는 것, 즉 여러 데이터를 펼쳐놓는 것은 결론이 없는 혹은 닫혀버린 기획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안은 문제인식 단계에서 우리가 던졌던 핵심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논거들을 취합해서 기획의 출발점이었던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해결안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적합성, 즉 렐러번스입니다. 우리의 해결안이 기획 초기의 핵심 질문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죠. 둘째, 실행 가능성, 피저빌러티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고객이나 조직이 실제로 실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유효한 해결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해결안도 엄청난 추가 이익을 약속해도 조직이 실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컨셉은 단순한 개념이나 분류학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컨셉은 해결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현상 분석을 통해 명확화한 과제에 대하여 그 해결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이 한마디는 미래의 확장 가능성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방향성을 동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강력한 컨셉을 구축하는 4단계 구조, 바로 컨셉 피라미드를 소개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컨셉은 해결안의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 아래 제공 가치는 기능적 효용과 정서적 효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특징 속성은 이러한 가치와 컨셉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의 대상은 해결안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명확히 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무엇이 답인가와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바탕인 대상이 정해지면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도출됩니다. 이 가치는 물리적, 기능적 효용뿐만 아니라 정서적 효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속성들이 바로 특징입니다. 결국 컨셉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대상에게 제공할 가치가 구체적인 특징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컨셉 도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여기 서울역사 내 지자체 프로모션 펼침막 사례들을 보십시오. 산골짝 옛날 솜씨, 숲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약초 향기 따라, 행복 따라, 자연이 주는 건강함을 담은 여행, 자연에 로그인하고 싶을 때, 아빠가 친구로, 아내가 연인으로와 같은 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도 컨셉 한 줄만으로도 그곳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강력한 컨셉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 중 하나인 자연이 주는 건강함 컨셉을 컨셉 피라미드에 대입하여 구조화한 예시입니다. 컨셉은 약초 향기 따라 행복 따라로 표현되고 그 아래에 있는 가치는 자연이 주는 건강함, 힐링, 신체적 활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특징들은 약초 체험 프로그램, 건강식단, 숲속 걷기 코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은 도심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직장인과 가족이 되겠죠. 상위의 컨셉은 하위의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대상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힐링 건강을 원하는 직장인 가족을 위한 컨셉 피라미드와는 다르게 여행의 유쾌함을 만끽하고픈 젊은이가 대상이 되면 피라미드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대상이 바뀌면 제공해야 할 가치가 달라지고 그 가치를 구현할 특징 속성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안이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막혔을 때는 피라미드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컨셉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점을 바꾸어 대상을 전환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해결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체화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대상과 가치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안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기획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분석과 기획을 통해 만들어진 해결안은 보고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나아가 설득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은 기획을 유형화된 결과물로 남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획의 논리를 보고의 논리로 그대로 연결하십시오. 앞 단계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구조화는 보고 스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획 과정에서 사용했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의 논리적 흐름을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에 그대로 담아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인 기획은 결국 논리적인 보고를 통해 완성됩니다.